17살 청소년이 추락했다는 신고 2분 만에 구급차는 도착했습니다. 당시 의식이 뚜렷했다는 10대 응급 환자. 그러나 구급차에 탄 지 2시간 17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폰이 안 되니까 안 받아주니까 방법이 없었죠. 아무리 연락을 하고 받아달라고 한 군데 한 번만 전화한 게 아닙니다. 구급 현장에선 지금도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차량은 지금 이 병원에만 6시간 있었어요. 환자를 여기 복도에 세워놓고 6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제때 치료를 못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진짜 환자든 아니든 무조건 환영인 병원들이 있습니다. 단 실비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시술하고 끝나시고 한두 시간 누웠다 가시면 돼요. 실비를 받으려면 긴 진료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진료를 잠깐 봐요. 1분, 2분 잠깐 하고면은 이런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역할에는 의사가 나서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은 차이를 하루 뜬게 안 되냐. 의료기술 최고라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자원은 대체 어디로 실종된 걸까요?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이제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돼요. 극단적으로는 파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수도권의 지하철 안. 당일 MRI 검사가 가능하다는 병원 광고가 양쪽 광고판을 꽉 채웠습니다. 한 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MRI 장비가 동네 병원에 정말 있을까? 광고에 나온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관절통을 호소하는 고령의 환자들로 북적거립니다. 인적 사항보다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으니 저희가 서류 챙겨드리려고요. 그런 다음에야 의사 진료가 시작됩니다. 엑스레이는 엑스레이를 몰라요. 허리랑 불가속 제가 체크 같이 해보고요. 영상 먼저 확인해서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몇 가지 질문만 하더니 곧바로 MRI실로 안내합니다. 인체 단면을 촬영하는 고가의 MRI 장비입니다. 검사할 때 기계가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걸 참아주셔야 되고. 30분간 검사를 받고 다시 의사를 만났습니다. 아니, 일단 끝나고는 제가 시술이랑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안내를 먼저 드리는 안내 거기 진행하세요. 무슨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은 상담실장이 합니다. 시술은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튀어나온 거를 풀어준다 생각을 하면 돼요.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죠. 시술 비용은 215만 원이에요. 오늘 시술을 해야지만 MRI 검사비와 시술비를 실비보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MRI는 보험이 안 되니까 비용이 세잖아요. 뭐 다른 날 시술하시면은 입원 처리가 안 되고 오늘 하시면 MRI 입원으로 딸려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해당 병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원을 결정하지 MRI 비용 청구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입원 수칙은 건너뛰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증상은 없으셨어요? 저희가 입원실이 3인실이라서 검사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마치 마감 세일을 앞둔 판촉사원처럼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병원도 아니고 동네 병원에서 이런 MRI 판촉 쇼핑이 일어난다는 게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의료법을 우선 보시면요. MRI를 설치하려면 병상이 200개 이상 되는 대형 병원에서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보면 동네 병의원들끼리 합쳐서 병상이 200개가 넘으면 MRI를 공동 설치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병원들끼리 웃돈을 주고 병상을 사고 파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자유롭게 의료용을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과 병원과 조합병원과 상급자병원 다 경쟁하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의원도 그런 그 MRI 기계를 두고서 이렇게 과도한 촬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급여가 확대되면서 불필요한 진단에 대해서 MRI 검사가 낭비되고 그래서 건강보험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정확한 지적인데요. 2017년부터 건강보험에서 MRI 적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뇌 질환 등의 의심이 돼도 MRI를 찍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요. 건강보험에서의 MRI 지출 비용이 3년 만에 11배로 급상승했습니다. 예. 이용량도 2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본 상황에 따르면 또 동네 병원들에서 실손보험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관절을 주로 치료하는 병원이어서 의료법상 건강보험 적용은 MRI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MRI 급여가 확대되면서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MRI가 친숙해진 겁니다. MRI 검사를 받길 원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 정도의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또 의문입니다. 동네 병원에서 MRI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비급여로 MRI 검사를 받아도 일정 부분 보전이 되기 때문에 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나라의 MRI 대수가 많냐 국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예. OECD 평균은 인구 100만 명당 17대였는데 국내에서는 33.6대로 2배나 많았습니다. 네. 자,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 좋은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 그래서 보험료가 줄줄 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보험금이 낭비가 되면 매달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 MRI 검사를 받은 청구서 내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MRI 병원에서도 총 64만 5천 원 가량이 청구됐는데요. 실손보험 영역인 비급여에서 60만 원이 빠져나갔고요. 의사 진찰료로 3만 1,500원이 나갔는데 이 비용이 바로 공적 재원인 건강보험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렇게 과도한 의료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손보험만의 문제는 아니고 건강보험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선량한 환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 환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한 신도시에 있는 병원입니다. 피부 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인데 언어 치료를 하는 아동발달센터도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 아이고 치료 받고 가는 거예요? 발달센터 따로 3사층 3사층 요즘에 하는 게 맞았던 그래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건 아무 안 하는 건 되잖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어린이 보험, 실비 보험입니다. 수업 하나에 10만 원이어가지고 수업 하나에 그러니까 자가부담하는 거는 한 번에 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단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다 받게 해줘요. 실비 다 되도록 웬만하면 해줘요. 그런데 이 발달센터 어디를 둘러봐도 의사가 안 보입니다.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가르치는 거고요. 발달검사랑 종합검사는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따로 검사 일정 잡으시면 저희 센터에 오셔서 진행해 주시는 거라서
이 병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이 있고 언어치료사 등이 진료를 보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층 아래 피부 진료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원장님 오셨습니다. 의사님도 처방 올렸으니까요. 네네. 피부 관리 많이 하신가 봐요. 네, 많이. 선생님 저기 발달 거기. 아, 네네. 네. 도착 해볼 수도 있어요. 네. 네, 힘들어 보시고요. 보톡스를 맞고 피부 관리를 받은 뒤 병원비는 22만 원이 나왔습니다. 20만 원은 실비보험 적용이 됐고 12,000원은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피부과와 함께 있는 영유아 발달센터, 정말 이상한 세트 진료입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저런 영유아 발달센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주요 도시마다 저런 병원부설 발달센터가 생겨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영유아들이 마스크를 오래 끼면서 발달 지연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병원들이 생겨나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발달 지연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사가 없는 피부 미용을 하는 곳에 저런 발달센터들이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는요, 무면허로 발달센터를 운영하다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과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음 달 진료비는 전부 다 청구해서 받아간 상태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라게 해주기 위해서 이 병원을 온 건데 이렇게 돼서 저도 제 아이한테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런 영유아 발달센터가 많이 생기게 되면 정말 받아야 할 치료, 특히나 이 전문의,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한 국가입니다.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2.51명으로요. OECD 평균 3.41명보다 낮아서 거의 하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65개로 OECD 국가 중 1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가 부족한데 또 돈이 되는 비급여 분야로 의료진이 쏠리다 보니까 정말 생사가 오가는 필수 의료 인력의 분야는 의료진이 계속 부족한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은 어쨌든 지금 인력 자체가 수가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필수적인 어떤 응급진료를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매우 부족해요. 수술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그때 오프인 경우 많고 하면 응급실 가거나 아니면 119에서 전화를 해도 못 받아요. 사건은 상급 종합병원이 5개나 있는 대구 시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요일 낮 2시쯤이었습니다. 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차는 신고 2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7분 뒤 환자를 태우고 병원을 찾아 떠났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가까운 대형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의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신 거죠.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주말이라서 정신과가 되는 병원이 많이 없어요. 번역 외상센터가 있는 지역 거점 병원도 환자가 너무 많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곳의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하고 받아달라고 한 군데 한 번만 전화한 게 아닙니다. 꼭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계속 물어봤는데도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긴급 외상 환자를 받아주지 않은 병원들의 의학적 판단이 정당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의사들을 소환해야 되고 유족은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필수 의료 인력 공급 부족을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일본. 대도시에서의 응급 의료 체계는 지켜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小児科の医者ってのはやっぱりすごい慢性的に足りないっていう状態なんですよ。自治体がこう夜の診療所を運営していて、で僕らもその交代でこうそこに出勤して当番するっていうことはあったりします。先生たちが持ち回りやってるところもありますけども。 민간 동네 병원 의사들이 참여하는 지자체 운영 야간 구급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地域に、必ずどこか近くにそういうのがあるので、そこにまず電話をして受け入れてもらえるかどうかと確認をしてから、受診をします。電話をして受け入れてもらえないってことは今までなかったので。 하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의료 자원 부족 현상은 심각합니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30%에 육박하고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로 떨어져 의료 체계를 지탱할 청년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GDP の 250% を抱える政府の借金がありますので国債等の借金に頼ることもできないそうなってくるとやはり本当に助ける人を助けていくというような仕組みを作っていかないと持た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心配をしています。 내가 노인이 됐을 때 건강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10년 전 5%대였던 건강보험료율이 7%대로 오르며 청년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아플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저도 사실 그 돈을 그냥 낼 의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병원이 안 받아주니까 임기 중에 심정지가 왔는 것으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규모의 나라인데 막상 정말 아픈 사람들이 갈 병원들이 계속 줄어드는. 시술 비용은 215만 원이에요.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의료 진료 행태에 대한 규제, 의사를 많이 배출하는 거, 국회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